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자국으로의 거북이입니다. 나는 간절하게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일이 자꾸만 꼬일 때가 있어요. 성공을 바랬는데 실패의 현실이 찾아오고, 부귀를 바랬는데 자꾸만 가난의 현실이 찾아와요. 이럴 땐 뭐가 잘못된 걸까요? 바로 나 스스로에게 내린 오더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영혼 깊숙이 올바른 오더를 내려야 합니다. 오늘은 조성민 저자의 오더와 함께 운명을 바꾸고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오더에 대해 알아볼게요. 당신의 현실은 어떠신가요? 빚이 있으신가요? 은행문을 두들겨 대차게 돈을 빌리고 그 돈을 아무데나 갖다 버린 과거의 자신이 원망스러우신가요? 사업이 망하셨나요? 대책 없이 일만 벌리고 뭐가 문제인지 알지도 못한 채 실패해서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킨 자신이 한심한가요? 아무것도 없으신가요? 욕망과 도파민에 뇌가 저려져 보람찬 감정을 느낄 일 따위는 무엇 하나 남지 않았나요? 현재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살다 보니 우연히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은 당신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창조해낸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난 이런 현실을 원한 적이 없는 걸 하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처한 현실이 내 의지로 창조한 것이라면 어째서 나는 지금 원치 않은 일을 겪고 있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우선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들을 잠시 들여다볼게요. 당신은 지금 어떤 현실 속에서 살고 계시나요? 당신이 원했던 현실인가요? 아니면 원하지 않았던 현실인가요? 대부분은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을 거예요. 원했던 현실 속에 원하지 않았던 현실의 조각들이 끼어 있거나, 반대로 원하지 않았던 현실 속에 원했던 현실의 조각들이 끼어 있을 겁니다. 당신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의 현실은 이처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영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의 현실은 하나부터 10까지 당신이 원했던 겁니다. 잠시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해온 생각의 발자취 위에서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의 구분이라는 요소를 빼보세요. 그럼 모든 것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그 전에 분명 취직에 대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 창업에 대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분명 어느 시점에 그런 일을 하고 싶다 혹은 하고 말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 결과 당신의 영은 그것을 원하게 됐습니다. 끊임없이 당신을 괴롭히는 질병, 이루지 못해 괴로운 욕망,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혼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았던 현실이라고 말하는 그 현실들도 사실은 모두 당신의 영이 원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평소에 그것들을 무작위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원하지 않는 현실을 원하지 않는 감정으로, 어떻게든 피하고 싶다는 감정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낄 때마다 영은 그것을 현실로 창조합니다. 감정이 담긴 생각은 반드시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하는 현실이든 원하지 않는 현실이든 모두 해당되지요. 또한 이것은 삶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감정이 담긴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지각할 수만 있다면 그 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삶의 비밀과 원하는 현실을 창조해내는 방식을 오더라 합니다. 통상적으로 오더라 하면 어떠한 일을 사역할 때 내려지는 요구 또는 명령을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명령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생각과 감정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명확하지 않은 잘못된 오더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는 현실을 창조하고 있죠.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이 지긋지긋한 가난.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의 삶에는 어떤 오더가 내려질까요? 머릿속에는 카드값과 가난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찼을 것이고 가슴 속에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지긋지긋해하는 감정이 잔뜩 부풀어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생각과 감정이 담긴 오더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카드값과 가난해져야만 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답답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오늘날 나의 부정적인 현실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창조해낸 상황일 뿐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또 하나의 창조자라는 것을 자각하고 오더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인생이 변합니다. 너무 빨리 변해서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말이죠.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이 말은 믿어도 됩니다. 왜냐고요? 바로 필자가 그랬기 때문이죠. 오더를 통해 필자는 이런 경험들을 했어요. 모아둔 돈 한 푼 없이 28세에 결혼을 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 3,850원을 받던 카페 알바생에서 각종 커피 축제와 대기업에서 시급 200만 원을 받으며 강의하는 초빙 강사가 되었어요. 동네 카페를 운영한 지 3년 만에 카페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를 2권이나 냈습니다. 교수가 되고 싶다고 하자 2주 만에 외래교수 제의가 들어왔고 교수님이라고 불리며 강의를 하게 됐죠. 출퇴근하지 않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구상하자 2개월 만에 클래스위에 연결되었고 그 결과 출근도 퇴근도 하지 않고 매주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하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하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주어지면서 10개월 만에 12억 원이라는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필자는 스스로에게 큰 돈을 벌고 싶다 라는 오더를 내렸고 그것이 현실화된 걸 실제로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하루 만에 대기업 과장급 연봉을 벌기도 했죠. 자, 이제 흥미가 생기시나요? 이 오더를 확실하게 알게 된 순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게 되실 거예요. 또한 지금까지 왜 나에게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 것인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더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봐요.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대학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는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마도 당신은 학위를 취득하고 강의를 진행할 만한 스펙을 갖추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더의 관점에서는 이는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은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채워야만 교수가 될 수 있는 현실을 창조하게 됩니다. 당신의 소망이 지연되는 원인은 재능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망을 지연시키는 건 자신 스스로 만든 제한 신념들 뿐이에요. 이러한 신념을 버리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당신의 생각이 지닌 제한 신념이 없어지는 순간 당신이 원하는 일은 그 즉시 이루어집니다. 2017년의 일이에요. 당시 필자는 NLP, 즉 신경언어 프로그램 자격과정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업 파트너가 된 부의 역설 강범구 작가가 한국상담협회에서 NLP 자격과정 1급을 진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필자는 NLP 과정을 배우며 스스로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과정 중에 교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시 필자의 드림 리스트에는 교수 되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범구 작가와 교수 되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교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수가 되려면 학위를 더 따고 이것저것 스펙을 쌓아야겠죠. 한 5년 정도 걸리겠네요. 지금 바로 되지는 않을까요? 지금 교수가 되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신기하고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교수가 되었을 때 어떤 말을 들어보고 싶으세요? 교수님 수업은 정말 최고예요. 라는 말을 들어보고 싶네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데 신기하게도 2주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한국영상대학교였어요. 그 당시 필자는 여러 대학교를 다니며 특강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전화가 왔을 때 당연히 특강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죠. 조성민 작가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도서와 토론 강의를 맡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언제 가면 될까요? 그때는 당연히 특강이라고 생각하며 되물었습니다. 아, 이때까지 와주셔야 합니다. 계약서 써주셔야 하고 커리큘럼도 만들어주셔야 하는데 가능하실까요? 네? 혹시 특강 요청이 아닌가요? 아, 저희가 이번에 독서와 토론 과정을 신설하는데 그 과목의 외래 교수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그렇게 필자는 교수가 되었어요. 비록 외래 교수였지만 말이죠. 필자는 독서와 토론이라는 새로운 교양 과목을 개설했고 3년간 240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학기가 끝날 때마다 교수님 수업은 최고예요 라는 말을 듣기도 했죠. 그 뒤 한국 영상대뿐만 아니라 우성대와 충청대에서도 초비 형태로 교수직을 수행했습니다. 아직도 이 일들만 생각하면 어안이 벙벙합니다. 필자는 그저 오더를 내렸고 그것을 허용했을 뿐이었어요. 나는 나의 오더를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허용이란 내가 가진 제한신념을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제한신념이란 영어로는 컴플렉스라는 단어와 의미가 상통하는데요. 컴플렉스는 함께와 플렉스, 묶다라는 어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함께 묶여있다를 뜻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한계를 긋는 잘못된 인식과 함께 묶여있을 때 우리는 컴플렉스, 즉 제한신념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무언가를 원한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결코 눈앞의 현실이 될 수 없겠죠. 허용하지 않는 것 또한 강력한 오더이기 때문입니다. 교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어느 쪽이 옳다고 판별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자신이 결정한 현실대로 펼쳐질 뿐이죠. 우리의 영은 어떤 현실이든 창조할 수 있기에 창조에 있어 옳고 그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현실은 그저 스스로에게 내린 오더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 무엇도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현실은 내가 만든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깨달음과 동시에 내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해 나가야 하죠. 우리는 모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만든 환상에 불과해요. 오더를 내리고 그것이 현실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허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영에게 정확한 오더를 내릴 때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더를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1단계, 생각입니다. 우선 오더를 내리기 위해서는 명확함이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이 세계를 대립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존재해요. 어둠이 없다면 빛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고 반대로 빛이 없다면 그곳이 어둡다는 것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병약하다는 개념이 있어야 하죠. 우리가 무언가의 풍요를 알기 위해선 반드시 결핍을 겪어봐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머릿속에 풍요의 개념이 이해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모르거나 원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막연하다면 일단 내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그러한 상황을 모면하게 만들어주는 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오더를 내려야 할 명확한 지점입니다.
오더를 내릴 명확한 지점을 파악했다면 그때부터는 당신의 의식을 원하지 않는 것, 즉 결핍의 영역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풍요와 결핍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항상 동시에 존재함을 인식하되 당신의 고개를 풍요 쪽에 놓는 것이에요. 문제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완전히 해결된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갈등 상황 속에서 그 갈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모두 해소된 후 원하는 모습이 되었을 때를 바라보셔야 해요. 오더를 위한 생각은 이렇게 형성됩니다. 우리를 가장 헷갈리게 만드는 문장 중 하나가 바로 당신의 꿈을 찾아라 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막연히 꿈만 찾으려 하면 꿈을 찾아야 되는 현실만 창조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남들이 말하는 그럴싸한 꿈만 쫓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맙니다. 우선 당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을 떠올리세요. 그런 상황을 피하게 해주는 것을 목표로 정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돈입니다. 돈 외에 인간관계, 건강 등도 오더의 목표가 될 수 있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돈으로 정했다면 돈의 결핍에 빠진 당신의 의식을 끄집어내세요. 돈의 결핍이 있기에 돈의 풍요가 있음을 인식하되 당신의 의식은 항상 풍요를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2단계는 감정입니다. 생각을 완성했다면 그에 걸맞는 감정을 완성할 때예요. 아무리 목표가 명확하다고 해도 생각만 하면 자연스레 아휴, 이렇게 상상한들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나 라는 의심이 드는데요. 우리는 이처럼 생각을 할 때 생기는 자신의 한계를 긋는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생각은 갖춰졌는데 감정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원하는지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데 감정이 몸이 건조하거나 부정적인 상황일 경우 오더는 제대로 발동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라는 말과 생각을 의식적으로 반복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말에서는 부자가 됐을 때 벅차오르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을 되낼 때마다 우리는 부자가 되지 못한 고통을 느끼게 되죠. 이러한 조합의 오더가 0으로 올라가면 0이 창조해야 할 현실은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고 싶어 고통스러워하는 현실입니다. 오더를 위한 감정이란 생각 속 목표를 이미 이룬 듯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미래 시제가 아닌 과거 시제로 말과 생각을 표현해야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라는 말 대신에 나는 4천억 원을 벌었다. 이렇게 말이죠. 시제만 바꿔도 에너지가 바뀌는 것이 보입니다. 미래 시제가 아닌 과거 시제로 표현하니 부자라는 모호한 표현이 4천억 원을 번다는 형태로 구체화되었죠. 이미 4천억 원을 번 상황이기에 자신의 한계를 긋는 생각과 감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한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4천억 원을 벌었을 때 벅차오르는 감정이 느껴집니다. 오더를 위한 감정은 이렇게 형성됩니다. 3단계는 0의 창조예요. 생각과 감정이 담긴 오더를 0에게 올렸다면
이후에는 곧바로 그것을 이룬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별도의 과정이 아닌 오더를 위한 생각과 감정을 강화시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으로 오더를 내리면 목표에 대한 텍스트는 뚜렷하고 감정은 일어날지라도 머릿속에서 그 상황이 잘 떠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이러한 상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체험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자가 된 상태를 체험하셔야 해요. 자신이 작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작가가 된 상태를 체험해야 합니다. 자신이 거대한 사업체의 CEO가 되기를 원한다면 CEO가 된 상태를 체험해야 해요. 잠재의식을 다루는 많은 책들이 시각화에 대해 설명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려보는 거예요. 시각화를 하는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를 상상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감각 중 하필 시각인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우리의 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감각이 시각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나는 단순히 시각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감각을 동원해 내가 원하는 상황을 전방위적으로 경험해 보길 권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존재가 된 상태에서 나의 하루를 다시 한번 체험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체험하느냐? 내면 언어 일기를 써보기를 추천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존재가 된 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목표를 달성한 상태였다면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을 떠올려 본 후 일기 형태로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는지는 곧 자세히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미 원하는 목표를 현재형으로 이룬 존재가 되어서 일기 형태로 오늘 하루를 다시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마치 생전 처음 거짓말을 할 때의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내가 현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것이 오더의 본질입니다. 현재의 내가 아닌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현실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럼 내면 언어 일기 작성하는 방법을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이 방법을 통해 매일매일 풍요의 상태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내면 언어 일기를 쓰는 시간은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기 형식이기에 저녁에 쓰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어떻게 쓰느냐? 하나, 노트를 준비합니다. 둘, 오늘 날짜와 요일을 적어요. 셋, 맨 윗줄에 나는 4천억 원을 벌었다 라고 적습니다. 금액은 4천억 원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좋아요. 넷, 오늘 하루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다섯, 내 통장에 4천억 원이 있었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해 봅니다. 여섯, 그 내용을 구체화해서 일기 형식으로 써내려 갑니다. 일곱, 그 과정에서 느끼게 될 감각을 상상하고 솔직하게 적어봅니다. 여덟, 다 쓰고 나서 일기를 조용히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아홉, 그때 느껴지는 감정을 음미해 봅니다. 자,
내면 언어 일기를 쓴 예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2024년 9월 1일 일요일. 나는 4천억 원을 벌었다. 통장에 4천억 원이 있다. 옐리치 유료 멤버십 구독자는 벌써 30만 명을 돌파했다. 나는 재정적으로 자유롭다. 요즘 잠재의식과 영성에 대한 책들에 푹 빠져 있다. 통장에 4천억 원이 있어도 여전히 공부가 즐겁다. 오늘 눈을 뜬 곳은 하와이다. 전부터 와이프와 오고 싶어 하던 곳이다. 어제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도착했다. 오늘 하와이 날씨는 완벽했다. 객실 밖에는 바다 전망이 펼쳐져 있었고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오전에는 뷔페에 가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아이들과 수영장에서 같이 놀았다. 그러고 나서 낮잠을 자러 객실로 돌아왔고 다른 가족들은 쇼핑을 하러 갔다. 꿀같이 단 낮잠을 자고 난 후 해변으로 걸어갔다. 손에는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들려있다. 레스터 레븐슨 작가의 책이다. 다시 보니 역시 새롭다. 하와이 해변에 앉아 나는 책을 읽고 문장에 줄을 치며 사색하고 깨달았다. 휴양지에서의 독서만큼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운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덧 저녁이 되었다. 아이들은 신기한 물건을 잔뜩 사와서 나에게 보여주었다.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쇼핑도 마음껏 할 수 있다. 역시 돈이 좋다. 저녁을 먹으러 호텔 레스토랑에 갔다. 이 호텔에서 자랑하는 해산물 요리들이 나왔다. 확실히 명성값을 하는 요리였다. 랍스터와 새우, 킹크랩, 굴 등 여러 가지 요리들이 골고루 나왔다. 함께 곁들인 와인도 역시 훌륭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해변으로 갔다. 해가 아름답게 지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나무 밑에 앉아 지는 석양을 보며 오늘 있었던 즐거웠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바다향이 나는 신선한 바람이 온 몸을 스쳐 지나갔다. 완벽한 하루였다. 이런 하루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 우리는 삶의 최종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면 언어 일기를 쓸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생길 경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면 언어 일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책의 원고를 쓰는 경우처럼 말이죠. 필자는 이 방법을 통해 책의 초고를 단 이틀 만에 모두 쓸 수 있었어요. 내가 특히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프로젝트형 내면 언어 일기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니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하나, 노트를 펼칩니다. 둘, 오늘 날짜와 요일을 적어요. 셋, 맨 밑줄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미 이룬 상태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틀 만에 초고를 모두 썼다 처럼 말이죠. 넷,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를 상상 속에서 체험해 보세요. 다섯, 그때 느껴지는 감각을 적어봅니다. 여섯, 다 쓰고 나서 일기를 조용히 소리 내어 읽어봅니다. 일곱, 그때 느껴지는 감정을 음미해 봅니다. 여덟, 내가 목표한 일을 시작할 때마다 그 일기를 소리 내어 읽습니다. 아홉, 잠들기 전에 내가 쓴 일기를 소리 내어 읽고 나서 잠에 듭니다. 열,
일어나서 내가 쓴 일기를 소리내어 읽습니다. 이 방법대로 내면 언어 일기를 쓴 예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책의 초고를 모두 다 썼다. 9월 24일 밤에 체크인을 해서 9월 26일 체크아웃 전까지. 내 머릿속에는 영감이 떠올랐고 나는 그것을 그저 받아 적었다. 나는 내면의 인도를 받으며 아주 수월하게 초고를 다 쓸 수 있었다. 잠자는 중간중간에도 잠재의식은 나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나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것을 알고 있다. 초고를 다 쓴 후 나는 전율을 느끼고 있다. 이 원고에는 깊은 통찰과 울림이 담겨 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한 모든 자원들, 사람들, 환경들, 독자들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그들은 내 책을 기다리고 있다. 아주 멋진 작품이 나왔다. 이런 책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이런 책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독자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린다. 이 책은 나의 위대한 지성과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한 책이다. 이렇게 빠르게 초고를 쓰게 된 것이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다. 모든 것에 감사드린다. 프로젝트형 내면 언어 일기는 특정한 일을 하기 전에 쓰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를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것을 먼저 체험해 보시기 바래요. 무엇보다 그 일을 하기 전에 조용히 자신의 일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선언과 같은 효과를 낼 거예요. 잠들기 전과 일어나 후에도 일기를 읽어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그 일에 초집중한 상태로 흘러갈 것입니다. 오더는 그 즉시 이루어집니다. 책을 출간한 이후 깨달은 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를 창조한다는 건 모두 영의 소관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영이 무언가를 창조할 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뀐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글을 쓰고 싶다면 당신의 영은 당신을 작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작가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이는 오더의 중요한 이치 중 하나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아직 책을 출간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사회적 기준에서 그 사람은 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작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먼저 작가가 되어야만 책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책이 출간될지 안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그의 인식이 작가가 아닌 상태에 머무른다면 그는 결코 책을 쓸 수 없어요. 책이 출간되기 위해선 내가 먼저 작가가 되어 자신만의 글을 써내려 가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글을 쓰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 행위는 하나의 결과물에 불과하죠. 글을 쓰려면 먼저 작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부터 스스로 작가라고 인식해야 하고 거기에 맞는 확신의 감정을 가져야 해요. 그럴 때 오더가 내려지면서 영은 우리를 작가라는 존재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원래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겠지만 영이 작가라는 존재를 창조하니 그는 작가가 된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작가에게
글을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작가가 된 사람은 프롤로그부터 시작해서 한 권의 책을 써내려 가게 돼요. 그 책을 쓰는 순간순간 그 사람은 이미 작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인가요? 무언가가 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나 스스로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현재의 나와 내가 원하는 나와의 격차가 너무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제한 신념일 뿐입니다. 모든 창조는 영의 소관이며 단일성의 법칙에 따라 당신의 영은 우주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당신의 능력에는 한계도 없고 능력과 경험의 일천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작가의 자격 요건 같은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내 생각 속에만 존재하죠. 세상에는 수만 가지 책이 있고 그만큼 다양한 작가들이 있습니다. 필자의 후배 중 한 명은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독립서점에 가서 책을 들여다보면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책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가장 이색적인 책은 고양이를 위한 책이었어요. 책 한 권 전체에 야옹이라는 단어들만 적혀 있었어요. 그런 책들도 유통이 되고 있고 책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당신이 나는 작가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작가라는 존재를 당신의 소견 내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조금 더 펼쳐볼게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식을 열심히 해야 할까요? 코인을 열심히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선 지금 이 순간 부자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부자가 되면 기존의 현실은 전혀 상관이 없어져요. 만약 하던 일이 망해서 10억 원의 빚이 있다고 해도 그 순간 부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부자인 것입니다. 다만 아직 그 현실이 펼쳐지지 않았을 뿐이죠. 일단 영이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면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현실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 과정이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가 결핍된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핍을 부르는 오더를 내려요. 결핍의 씨앗은 결핍의 열매를 맺죠. 이것이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행동들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무언가가 결핍된 상태에서 외부 환경을 바꾸려 할 때 우리는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노력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악의 감정이라는 것을요. 노력은 결코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노력이라는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행동을 할 때 오히려 상황은 악화됩니다. 노력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영의 힘을 사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하나의 신호이자 주파수가 낮은 상태일 때의 파동입니다. 노력은 나는 이것을 결코 잘할 수 없다는
기본 전제를 만들어내요. 기본 전제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영이 집중하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생각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시키겠다는 의도를 전달하지만 영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는 이것을 결코 성공시킬 수 없구나 라고 받아들이죠. 이러한 왜곡을 만들어내는 것이 노력이라는 감정의 특징입니다. 지금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잠시 책을 덮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왜 노력하고 있나요? 아마도 그것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어서 노력이라는 걸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내면으로 더 깊게 말이죠. 지금 하고 있는 노력에 깔려있는 부정적인 제한 신념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나는 결코 그것을 잘할 수 없다 라는 제한 신념이죠. 때문에 노력이라는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자신의 영에 저항하고 있거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외면한 채 억지로 나아갈 때 들리는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 결핍 상태에 있다면 자신을 풍요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나서 오더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핍된 현실만 창조하기 때문이죠.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결핍 상태에 있었던 적을 말이죠. 단순히 배고픔, 피로 등 육체적 결핍만이 아닙니다. 욕망, 상실 등 정신적 결핍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때 했던 행동은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된 진짜 이유는 육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스스로의 영에 거스르는 노력을 했고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갔죠. 기억해 주세요. 문제 해결, 즉 새로운 현실의 창조는 오로지 영의 영역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요.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한 왕자가 있었어요. 이 왕자는 어느 날 큰 실수를 했는데 왕은 그를 왕궁에서 내쫓았습니다. 왕자는 왕궁을 나와 거기로 향했어요. 그러나 왕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왕자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나마 취미로 배운 비파 연주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국어를 해 돈을 모았고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 아주 낡은 비파를 샀어요. 그러고는 거기를 다니며 비파 연주를 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자였다는 사실을 잊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떠오를 때마다 지금의 현실이 더 괴로워졌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 세월 동안 거기에서 보낸 왕자는 자신이 왕자였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왕자는 이제 자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거지였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10년이 지난 어느 날 왕궁에 있는 왕은 말했습니다. 왕자를 찾아오라. 왕의 명령에 대신들은 왕자를 찾아 나섰어요. 수소문 끝에 그가 있는 곳을 알아냈죠.
매우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왕자는 여전히 나무 그늘 아래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파를 연주해주고 있었어요. 멀리서 대신들이 다가오자 왕자는 그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며칠 동안 굶었더니 너무 배가 고픕니다요, 딸이. 대신은 거짓골을 한 그 사내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볼품없는 행색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묘한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신은 곧 그가 왕자임을 알아차렸어요. 왕자님, 왕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대신의 말을 듣자마자 그는 자신이 왕자였던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왕이 부른다는 말에 왕자였던 시절의 모습으로 곧바로 돌아왔어요. 구부정한 그의 허리는 곧게 펴졌고 우울했던 눈에는 생기가 돌아왔죠. 가서 내 의복을 가져오라. 왕자는 대신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의 말을 타고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 자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자는 우리의 영을 상징해요. 자신이 왕자임을 잊고 구걸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영의 창조 능력을 잊고 구걸하듯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구걸을 하고 애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부족해지고 결핍을 느끼죠. 하지만 그런 생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왕자가 왕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듣자마자 바로 자신이 왕자였음을 기억해낸 것처럼 우리는 영적 자각을 하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창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당신이 있는 세계의 창조자입니다. 오늘은 조정민 저자의 오더와 함께 했습니다. 책의 저자는 이 오더를 이용해 시급 3,000원을 받던 아르바이트생에서 시간당 200만 원을 받는 창업 강사로 삶이 변화하는 걸 경험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오더의 원리와 힘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 있는데요. 약간 종교의 색이 있긴 하지만 하나의 종교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느낌보다는 영성가로서의 색이 더 강하게 느껴져서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저자의 생생한 경험과 함께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의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데 아직 효과를 잘 못 본 분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더에 대해 느낌이 좀 오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며 믿으면 그것은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막상 해보면 되게 포괄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계속 부정의 마음이 올라오곤 해서 나중에는 효과도 없는 거, 이걸 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더는 상상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느끼는 것에 대해 되게 상세하게 방향을 잡아줍니다. 특히 내용 중간에
노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가야 할 게 있는 것 같아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코 이걸 해낼 수 없을 거야 하는 꽉 쥐고 있는 마음이 제한 신념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룰 것을 알아. 다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노력에 대해서 제대로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만 이 돈을 벌 수 있어. 하는 제한 신념으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며 노력하고 계시진 않나요? 먼저 풍요를 바라보세요. 내 앞에 없음에 결핍에 초점을 두기보단 지금 내가 원하는 그것이 먼저 되어서 풍요에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올바른 오더가 눈부시게 빛나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